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4일 밤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지자체가 되지도 않을 일에 예산 수십억, 수백억을 쏟아붓는다라고 한다면 가만두시겠습니까? 굉장히 비난을 쏟아내겠죠.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당장 깜빵 보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세금은 그야말로 국민이 낸 피 같은 돈이죠. 그래서 이 세금을 예산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모든 공무원 조직들은 이 예산을 정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잘 관리하고 집행할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2032년 하계올림픽을 반드시 서울 평양이 공동으로 개최하겠다 라고 하면서 아주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를 유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은 2021년에 올림픽 개최지 선정이 예상되는데, 자, 이에 대비해서 북측과의 어떤 협의, 그리고 공동 조사,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건립 등 아주 중요한 현안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남북 스포츠 교류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거의 끊기다시피 했죠. 그리고 지난 10월 15일 날 평양에서 열렸던 월드컵 예선전 완전히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나홀로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뛰는 모습, 정말 이것은 헛심 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일단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내년 초에 2032년 그 올림픽 대회 유치를 전담하는 과 단위의 조직을 신설하기 위해서, 자, 그에 필요한 시행 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면 2단계로 나눠서 올림픽 유치에 나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1단계로는 내년 1월에 전국체전 기획과를 폐지하고 대신에 올림픽 추진과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올림픽 추진과 산하에는 올림픽 추진 총괄팀, 올림픽 추진 지원팀, 올림픽 협력팀, 소년체전 기획팀, 소년체전 운영팀, 장애학생 체전팀 등 총 6개 팀에 29명을 두고 기존보다 인력을 2명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올림픽과 관련이 없는 3개 팀이 있는데, 자,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련 행사가 마무리되는 7월에는 올림픽 추진 업무를 기존 3개 팀에서 5개 팀으로 확대한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4일에 열렸던 제100회 전국체전 개막식에서 이 올림픽 유치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평화와 화합의 마음을 담아 2032년 서울과 평양의 공동올림픽을 유치하겠다, 서울에서 하나가 되는 꿈을 꾸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이 평양과의 공동올림픽 개최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죠. 지난 9월 달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던 중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서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역시나 이 100회 전국체전 기념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어려울 때 체육이 만남과 대화의 문을 열었다. 88년 서울 올림픽이 동서화합의 시대를 열고 2018년 평창 올림픽이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열었듯이 2032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은 공동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꿈 캐십시오. 공동올림픽 개최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미 지난달 10월 15일에 평양에서 열렸던 월드컵 예선전 축구 경기의 파행을 통해서 이미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가 통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여실히 확인했습니다.
네, 선수들의 안전, 그리고 자유로운 통행, 어떤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중계권이 확보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습니까? 네, 당시 3개월 동안 북한에게 매달리면서 응원단의 파견, 취재단의 파견, 그리고 중계를 요구를 했지만, 네, 뭐 전혀 답이 없었죠. 그러다가 결국 응원단과 취재진과 중계방송이 없는 이러한 산무 경기가 돼버렸습니다. 네, 당시 북한이 취재단과 응원단의 입국까지 막은 행위는 아시아 축구연맹, 즉 AFC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이런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국 주민들의 입장마저 허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무관중 경기가 열렸습니다. 네, 당시 경기를 직접 관전했던 피파 회장 잔니 인판티노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사적인 경기인 만큼 관중석이 가득 찰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경기장에 팬들이 한 명도 없어서 실망스러웠다. 경기 생중계와 비자 발급 문제, 또 외국 기자들의 접근 등에 관한 여러 이슈를 알고 놀랐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명백히 가장 중요한 가치다 라고 하면서 북한 측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한 태도를 비난하는 이러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북한에 의한 월드컵 예선전 파행은 공동올림픽 유치에 있어서도 정말 명분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2032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원하는 도시 가운데 가장 선두주자는 어디냐? 호주의 브리즈번입니다. 여러분 브리즈번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정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이런 도시죠. 그리고 뭐 세계인들이 이런 스포츠 축제를 즐기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이런 안전한 도시입니다. 반면에 평양하면 어떻습니까? 네, 뭔가 핵무기, 독재국가, 뭔가 3대 세습, 굉장히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 평양 올림픽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유일한 명분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겨우 뭐 남북 화해, 또 남북 화해를 통한 세계 평화 증진 뭐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보여준 북한의 이런 몰상식한 태도는 정말 IOC 위원들을 설득한 유일한 명분마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평양. 네, 올림픽 개최국으로서의 자격이 없죠. 자, 올림픽 개최국은 각국 선수단은 물론 외국 관광객에게 아주 자유로운 왕래 그리고 통신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됩니다. 외국 취재진과 관광객이 평양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까지 제한 없이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북한에서 자국으로 전화를 하거나 뭔가 인터넷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서도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지켜져야 하는 이런 나라에서 올림픽 개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달 경기에서 어땠습니까? 한국 선수단 거의 숙소인 고려 호텔에 뭐 감금 생활을 하다시피 했죠. 뭐 문자 중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불편해서 정말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이러한 황당한 중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절대 올림픽 개최국이 된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 도시가 비판하면 뭐 방어할 어떤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북한은 지난달 국제 스포츠계의 뭐 관례, 상식, 그리고 관련 규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뭐 전개될 예정인데 뭐 경쟁 도시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평양의 이런 경기를 지적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도시에서 저런 나라에서 어떻게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느냐.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국 선수단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선수단을 보내려 하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온다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답할 수 없다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취재진과 응원단을 거부하는 이런 나라에 올림픽 개최권을 줄 리가 만무합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글쎄요, 서울 평양 올림픽 개최 몇 %나 지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서울시나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는 이 올림픽 개최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전혀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서울시 의회에 무엇을 제출을 했냐면 2032년 하계 올림픽 대회 서울 평양 공동 개최 유치 동의안을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 동의안에서 공동 개최에 드는 비용을 최소 4조 원으로 잡았습니다. 최소 4조 원이라는 금액은 왜 최소라는 말이 붙었느냐? 이 4조 원이라는 이 예산도 겨우 대회를 운영하는 이 비용만 추산한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회 폐회식, 그리고 경기장 개보수, 그리고 선수촌, 그리고 경기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만 잡았는데 이게 최소 4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비용이 남아 있을까요? 서울시는 그나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그러나 북한 어떻습니까? 평양에서 올림픽 개최를 하는데 도로도 닦아야 되고 철도도 깔아야 되죠. 또 전력은 어떻고 송전망은 어떻고 뭐 이와 관련된 사회 간접자본 구축 비용은 상상 초월이죠. 그래서 이 서울시조차도 지금 이 뭐 추산한 예산은 있다고 합니다만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잡은 금액이 4조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몇십 조가 들어갈지 글쎄 얼마큼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런 올림픽 공동 개최에 지금 어떤 국민적 동의도 없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 서울시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는 그야말로 되지도 않을 일에 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이러한 일입니다. 네, 더 이상의 돈 낭비, 인력 낭비 하지 마시고 당장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